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일부 순서입니다. 6월 5일 일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는 유독 대상 경주가 2개의 경주가 펼쳐집니다.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일요 경마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대상 경주만큼은 상당히 좀 이변 가능성이 많죠. 이런 부분을 좀 열어둬야 되는데요. 이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백돌 위원. 저희들이 이제 그 킨주투어 첫 관문인 뚝 선배는 후반부 이제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전으로 치러지는 SBS 대상 경주 1200m 스프린터 경주입니다. 상당히 박진감 넘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보고 있는 마필 한 2마필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2마리 마필 중에서 결코 만만한 마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 마필 중에서는 우선 한국 국산 마필 중에서는 2번마 미래의 영웅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요. 1번 마필 중에서는 중앙경마장에서 활약이 좋았던 11번마 드레드노트 2마필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의 영웅 그리고 일본 산말 11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 2마필 본답니다. 지금 백동 위원이 말씀해 준 마필이 기록이 1분 10초 8. 어떻게 보면 1200m 기록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한일전에서 우승한 마필이 최강실러입니다. 1분 11초 플랫을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강실러란 마필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경주가 2개의 경주나 펼쳐서 그런가요? 서울경마공원은 월초 경마답지 않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경주부터 게이트를 좀 꽉 채우고 있는데 자 1경주 어떤 말이 나오는지 출납해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시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도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말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마필들이 전체적 우세다라고 딱히 점치기가 만만치 않은 경주 같습니다. 약간 좀 이변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경주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과연 백돌 위원은 어떤 말에 관심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네, 그렇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경주고 서서히 변화를 보이는 세력들로 몇 두 눈에 띄는 경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적인 기대감은 직전 경주에서 저희 방송에서도 함께 풀어드렸던 마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만 모닝맘보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주 자체가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두권에 밀리지 않는 스피드와 막판까지의 탄력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활약을 펼쳐줬다는 판단인데요. 이제는 안정감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고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더라도 타이밍 자체를 빠르게 조여갈 수 있는 이번 경주 모닝맘보의 선전 다시 한번 기원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좀 내치로 좀 많이 기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부분이 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네, 오히려 기대는 마필임에도 안쪽에 2번 게이트라면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순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측으로 기대는 게 악벽이라기보다는 좀 힘이 좀 조금은 덜 차지 않았나. 좀 전개가 분리해서 섰기 때문에 좀 힘이 덜 차서 내측으로 기대지 않았나 이런 좀 조심스러운 평가를 좀 내려봤습니다. 이번만 모닝맘보의 상세를 좀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상대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후차권에선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세력이죠. 바로 4번마 자이언트 특급이란 마필입니다. 최근에 뛰었던 편성 자체는 좀 더 강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래곤 스피드나 원퍼밀리언과 금소와 직전 경주도 몽글몽글과 고운메라 금강천하 같은 주폭이 좋은 마필들 사이에서 나름의 선전을 해줬다는 판단인데요. 뛰었던 편성 대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걸음의 여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역시 이번 경주 선의권에서의 문세영의 연속 기승이라면 충분히 변화 가치는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 바깥쪽에 있는 8번마 마이슈거라는 마필이 데뷔전 가능성이 있는 모습 속에서
파행 때문에 주기가 좀 늘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 좀 늘어진 모습으로 좀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력감 자체가 많이 찾아가는 모습이라 잠재력 기대치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파워무브란 마필이 앞서 설명을 드린 마필들에 비해서 전개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해도 이 마필의 끝걸음은 계속 살아나고 있어서 선취입의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마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번마 미스터 정화는 뭐 주행 중공 고개 높고 지구력에 단점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1번 게이트라는 1000m 단거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뷔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제 10번마 알파 배팅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알파 배팅이라는 마필은 주립 불량을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좀 재검을 받으려고 했던 말인데 발전 연습을 무난히 하고 나왔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마 미스터 정화 그리고 10번마 알파 배팅에 대해서 입상 기대치 여쭤볼게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정한이 입상을 했었던 3월달의 경주는 정말 압박 없는 편한 선행을 나서서 좀 버텼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안쪽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은 좋습니다만 지구력이 답보되지 않은 모습에 57.5란 높은 부정은 저는 이번 경주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10번마 알파 배팅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의 주행 심사를 보시면 추진 없이 나서다가 추진했을 때 순간 중속은 굉장히 빨랐던 것도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구력에 대한 모습은 아직은 좀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 역시 저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 잠재력 기대치 좀 있다. 10번마 알파 배팅도 좀 관심 갖고 그리고 1번마 미스터 정화는 1000m 단거리 편성의 1번 게이트. 어찌 보면 선행을 나선다 그러면 1000m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했습니다. 그에 보면 뭐 7번마 하피글이란 마필도 이제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골절 때문에 이제 공백을 갔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 재검 때 모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평가됩니다. 좀 여러 마필을 거론할 수 있는 경주인데 백동희 의원은 2번마 모닝맘보를 중심해서 4번마 자이언트 특급, 8번마 마이슈거, 여기 12번 파워무브를 말씀해 줬고요. 저는 1번마 미스터 정화 선행 버티기를 노려보고 싶다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종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현등급을 넘어서기가 우선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약간 좀 부진형 마필 간의 대결인데요. 전개가 과연 어떻게 풀리는지 이번 경주는 백돌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총 9마리 마필 간의 단촐한 편성 구도죠. 자,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편성들의 구도 속에서 기본적인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좀 잠재력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굉장히 적었던 편성인 것 같습니다. 현등급을 벗어나기가 좀 급급한 마필들이 많은 좀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라 마필 각각의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마필의 전개 자체의 요건도 상당히 중요했던 경주인데요. 종합적인 모습에서 전개 요건과 미세하나마 훈련에서의 변화까지 첨가했을 땐 역시 4두의 근소한 우위를 점칠 수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1번, 5번, 6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전개 양상을 벌어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5번마 우주 최강이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뒤 이어서 선입에서의 기본기 좋은 마필, 외선이지만 9번 환상의 도약도 밀리지 않는 전개를 펼쳐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서서히 변화가 좋아지고 있는 마필 6번마 라이언 위너가 타이밍을 잡아가고 역시 세 마필 동반 뒤에서 취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1번과 콜드스타까지 5번, 9번, 6번, 1번, 4두가 차분한 전개를 직선까지 이어나설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4두 중에서 좀 더 전개적인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 평가했던 마필, 편성의 이점, 전개적 이점을 살릴 수 있다 평가했던 마필은 단연 외선에 있었던 9번마 환상의 도약이란 전력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는 결정력에 대한 모습은 매번 아쉬움을 남겼더라도 기본 스피드감에 이은 선입에서의 기본기가 매번 꾸준함을 보여줬던 전력이죠. 최근에 힘에서의 모습도 상당히 올라와준 가운데 무엇보다 상대 마필들의 중속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선행을 나서는 우주 최강을 제외하고 편안한 전개가 가능해졌고 직선수의 주폭만 따지더라도 여타 마필에게 질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9번 환상의 도약, 편성의 이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경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5번마 우주 최강의 스피드에 관심이 좋은 경주입니다. 데뷔 이후에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 속에서 3월에 스포츠 서울배에 출전을 했었죠. 상대가 워낙 강해서 전력 자체를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만
강한 상대와 일전 속에서 그 이후의 경주에 선행강공으로 첫 입상도 해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선행 장악을 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자체에선 무난하게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스피드와 중속에서 앞선 이번 경주 후체권에서의 기대치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마 라이언 위너가 최근에 걸음의 변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힘에서의 여유는 매번 좋은데 아직은 스피드나 중속감에서의 변화가 다소 더딘 모습이죠. 종반의 주폭은 여유가 좋은 마필이라 현등급은 벗어날 수 있는 마필로 매번 체크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대비 가장 여유가 좋아진 훈련 속에서 우주 최강과 환상의 도약을 제하고는 충분한 타이밍을 가질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만큼 6번 라이언 위너의 취입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콜드스타도 흐름 여부에 따라서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최대 이변까지도 염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12월의 경주 이후 부산에서 서울로 이적한 마필이죠. 역시나 힘에서의 기본기는 좋은 모습이나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좀 부족한 모습도 사실입니다. 많은 변화는 아니지만 경주를 통한 변화는 서서히 보여주는 가운데 직전의 경주에서도 최후미 밀린 전개 속에 직선에서의 주폭은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타이밍에 따라서는 1번 콜드스타의 최대 이변도 반드시 체크는 필요한 경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개 좋아진 마필 9번마 환상의 도약을 필두로 5번마 우주 최강, 6번마 라이언 위너, 1번마 콜드스타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결정력 부족한 마필들 간의 1300m 경주. 거기 이제 6번마 라이너 위너나 마필은 좀 마체가 좀 얇습니다. 지난 경주 하나만 보면 잘 뛰었던 말인데 400km 이상이 좀 나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콜드스타 역시 이제 복병권으로 좀 말씀해 줬습니다. 9번마 한산이 도약하고 5번마 우주최강은 좀 인기를 좀 양분할 수 있는 마필 같고 여기에 또 다른 인기마라고 예측하는 마필이 3번마 빅스카이인데 이 마필의 는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빅스카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빅스카이도 상대 마필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마필로 저희 역시도 판단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우주 최강이나 환상의 도약 같은 경우에는 전개적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가운데 빅스카이도 매번 타이밍 자체에서는 좀 원활하게 끌어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과감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콜드스타나 라이언 위너의 준비 상태가 좀 더 우수해 보였기 때문에 빅스카이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타 마필의 취임력에 대해서 먼저 염두를 두었던 경주입니다. 빅스카이는 외측 사인기 때문에 외측 기댐 때문에 재검을 받았던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계승하고 있는 마필이지만 저는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도 있고 종반 뚝심력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저 역시도 좀 복병마로 관심 갖고 있는 마필은 7번마 테이크 찬스란 마필입니다. 항상 순발력이 부족해서 취입으로 정말 가능성만 보였던 말인데 지난 경주는 의외로 순발력에 변화를 줬던 말입니다. 그래서 7번마 테이크 찬스까지는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틀린데요. 백돌위원은 9번마 한상의 도약 중심으로 해서 5번마 우주최강, 6번마 라이언 위너, 그리고 1번마 콜드스타를 말씀해 줬고 저는 선두권을 장악하면 버틸 수 있다. 5번마 우주최강의 중심으로 해서 3번마 빅스카이, 그리고 9번마 한상의 도약, 여기에 복병권으로 7번마 테이크 찬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돌위원 지난주 정말 미소 왕자 천정 승부 경주로 적중을 읽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충마의 75대 정말 다시 한번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저런 배당을 하나 제대로 하루에 한 개만 적중을 해도 그것도 승부 경주 적중한다면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백돌위원과 함께 해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번 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돌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표 시죠.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선두권을 장악하느냐 이 부분도 관건인 것 같아요. 좀 이변의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했던 경주인데 과연 백돌위원은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위원.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경주는 오늘의 4경주였습니다. 지난주는 다행스럽게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준비했던 모습을 모두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물론 아쉽지만 다행스러운 적중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나마 드렸다는 것에 좀 만족을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준비한 만큼의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자체는 우선적으로 빡빡한 구도죠. 최단거리 1000m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피드형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전개의 요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선행을 가는지, 선행을 갔을 때 그 흐름에 견뎌낼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8번마 아르고 플라잉은 다시 한번 선진이 가능하다 평가를 내렸던 경주였습니다. 순발력에 기반을 둔 마필이고 선행을 나섰을 때도 잘 뛰어주긴 합니다만 선입에서의 가능성도 여유가 좋은 마필이 있죠. 직전 우선 KL컵에 출전한 이후에 직전 경주에서도 선두력에 대한 여유감도 충분히 발휘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서 안쪽과 바깥쪽에 발빠른 마필이 있다 하더라도 최적의 전개는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훈련시 모습도 여유가 좋았던 8번 아르고 플라잉 다시 한번 강하게 중심에 세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의 모습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2번마 미래주역부터 5번마 최대 이변 데저트 이글, 6번마 은하전설과 7번마 류난초 또는 외곽에 있는 플라잉 볼트의 순발력도 무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 전율적 이점, 훈련적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압축 좋은 모습을 인사드릴 오늘의 4경주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8번마 아르고 플라잉 중심으로 풀어가겠다. 그리고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마필이 분명 존재한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백돌년과 함께 해주신다 아니면 아마도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안말들 간의 대결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안말들 간의 대결하면 좀 이변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경주도 그래도 조금 열어두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백돌이요, 이번 경주에 그래도 좀 우세다 어떤 말이 될까요? 데뷔전부터 능검시부터 전 변화를 기대했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감을 안겼던 전력이 안쪽에 있는 1번은 남양타워 같아요. 데뷔전에서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주 때 초반에 약간 늦발을 하게 되면서 가진 능력을 모두 표출을 못했었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초반에 나섰던 마필들의 스피드가 오히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전개 자체까지 약간 밀렸던 모습이 있었었죠. 하지만 끝걸음의 여력은 분명한 변화를 보여줬고 이제 세 번째 경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대 마필들 최근 뛰었던 편성보다 강하다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최적 전개 가능한 이번 경주 준비 잘해준 남양타워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방송을 찍는 것이 이제 금요경마가 끝이 났잖아요. 근데 오늘 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내선 주루가 또 무거워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내선에서 끝까지 파고들었던 말들 보면 정말 힘겹게 오거나 몰락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1번만 남양타이어가 어떻게 탔으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선행을 나서주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선행까지 나서기에는 바깥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도 있기 때문에 금요경마 말씀해 주셨는데 금요경마에서 정말 서소영 기수가 대활약을 했었죠. 서소영 기수가 추진을 해서 모래에 맞지 않는 2선 외곽 전도가 제일 유리한 전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치 타는 거 보고 정말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못 나와 버리면 결승선에서 못 나와 버리면 정말 그 지키는 그런 거 아주 힘겹게 이착을 왔거든요. 그래서 남양타워가 과연 어떻게 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봤습니다. 자,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데뷔전을 치는 신의 마필인데 주행시 능검시 보여준 싹수가 굉장히 좋았던 전력이에요. 바로 7번만 마천 7원이라는 전력이었습니다. 가볍게 선두권을 나서는 모습이나 직선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 자체만 의의를 뒀던 모습인데 지세의 안정감이나 주폭도 저는 여유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전력입니다. 우선은 함께 뛰었던 재건 마필들이 톱파이터, 남도 트리오, 에크미가 순발력에 기반을 두었던 마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재건 마필들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음으로도 저 정도의 탄력이라면 충분히 기대치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마 그레이트 펄이 외측기 때문에 제공을 받았던 첫 경주에서는 아쉬움을 남겼고 이전 주에서는 선두권을 가담을 하고 졸전을 마쳤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늦발로 최후미권에서 좀 감는 전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죠. 물론 흐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여줄 걸음은 남아있다는 판단이고요. 5번마 럭키 질주라는 마필이 직전에 오른다리 질병으로 출전 최애가 됐었는데 이 마필은 항상 최적 전개를 이루어온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단거리에서 한 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마필의 이변 가능성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역시도 이제 그 후차권 상대마로 말씀해줬던 3대 마필을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순서만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 무엇보다 1번만 남양타워 정말 그 서승 교수 금요경마 때 정말 선전을 해줬는데 이 남양타워의 기승에서도 뭐 그 주로 여건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남양타워의 상세를 좀 기대하고 상대마는 좀 압축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기마 접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현등급의 기복형 마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옥석을 가린다지만 저는 약간의 그 가능성 있는 마필들 좀 관심을 가져보자, 좀 넓게 생각하자 이런 표현을 좀 쓰겠고요. 자, 5경주 역시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자, 현등급 기복을 보이는 마필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전개 여부에 따라선 이변에 대한 가능성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개상의 모습에서 최근의 모습 대비 우선은 중심권에 대한 모습이나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은 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는 모습으로 4두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4번, 7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이점이 좋은 전력이죠. 1번만 히트 포인트가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진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뒤이어서 선의권에서의 기본기 좋은 전력 7번 밝은 내일이 차분하게 2선에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본 탄력 좋은 4번만 델라 쿠킹도 밀리지 않는 전개를 펼쳐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외선이지만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12번 막 키마까지 1번, 7번, 4번, 12번 4두가 차분한 전개를 계속해서 이어나설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경주에서 전개적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마필로 지목드리는 전력은 단연 인게이트 2점 1번마 히트 포인트라는 전력입니다. 능력적인 모습이나 전개성의 모습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좋은 모습이죠. 결정력에 대한 모습은 아쉽지만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최근 강한 상대 틈에서도 역주가 좋아진 모습이고 무엇보다 직전 대비 좀 더 가벼워진 부중은 상당히 메리트를 느꼈던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오히려 흐름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선두권 장악 내지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모습이라 최근의 기세,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의 훈련이라면 역주 자체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4번마 델라고킹의 변화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힘에서의 여유는 물론 기본 스피드감도 좋은 전력이죠. 최근 늘어난 거리 두 번의 경주에선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아쉬움을 컸지만 현등급은 벗어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춘 전력입니다. 직전 이후 안정감 있는 주행을 위해서 거세까지 단행하고 상태를 만들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당일 체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마필의 기본 능력 대비 안정감도 갖춘 이번의 경주라면 강한 흐름 아닌 이번 경주 상승세의 주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마 밝은 내일의 상승세의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힘의 이마필 자체는 매번 출제할 때마다 개인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전력 같아요. 올해 1월에 입상 당시부터 꼼꼼하게 매 경주 말씀을 드렸던 경주인데 마필인데 직전의 상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승을 했었던 김혜선 기수가 굳이 그 게이트 요건이 좋다 하더라도 선행을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좀 무리한 선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페이스 조절이 좋은 임기현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만큼 성과 자체 우수한 이번의 경주도 기대치는 가질 수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키마가 변화 보인 이후에 최근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이마필 자체는 몰아가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든지 무빙도 가능하고요. 초반에 좀 밀리지 않는 전개만 선택해 준더라도 언제든지 한 발이 가능한 전력인 만큼 12번마 키마의 한 발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번마 히트 포인트를 필두로 4번마 델라고킹, 7번마 밝은 내일, 그리고 12번마 키마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5경주였습니다. 경마라는 것은 그 강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점을 어떻게 이 경주에 대입을 하냐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델라고킹이란 마필은
1200m라면 1300까지는 뭐 적정거리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전개도 선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 근데 어찌되었든 지난 경주 치르고 나서 거세를 단행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그 당일 체중부터 꼼꼼히 한번 좀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12마 키마란 마필은 57의 부중을 달고 있는데요. 이 마필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참고 있다 딱 한 발을 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1200m를 과연 어느 타임에 그렇게 탈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히트 포인트가 그 4월달 경주 보면 그때 당시에 용총하고 럭키스터인가요? 두 마필이 엄청나게 싸웠던 경주에서 전개 2점을 가지고 히트 포인트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플라이 불패가 추입으로 이겨내죠. 근데 플라이 불패는 이번에 또 뭐 지난번에 못 뛰어서 말씀을 안 해줬고요. 그리고 10번마 잔진환이라는 마필이 골절 때문에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경주에 적응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평가하는데 이런 마필은 좀 어떨까요? 저는 이제 플라이브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입상 당시는 정말 편성이 앞선이 무너지는 그 그림에서 올라왔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금 회의적으로 봤고요. 자진아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뭐 직전에 적응의 주안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의 늦은 발축 속에서 약간 충돌도 있었고요. 전개 자체도 밀린 가운데 걸음질 체크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앞서 설명드린 마필의 선전에 우선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좀 여러 마필을 고민하다 보면 사실상 히트 포인트도 센 말이 아니거든요. 지난 경주도 최적 경기하고 못 들어왔단 말이며 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민을 해봐야 돼. 어찌 보면 어쭈구리나 뭐 아르고 플라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편성에 보면. 근데 두 번 다 전개가 나쁘지 않았는데 입상이 좀 실패했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히트 포인트, 델라고킹, 밝은 내일, 키마 4대 마필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는 밝은 내일이 좀 선행선임이 좀 자유롭지 않겠냐라고 평가해서 7번마 밝은 내일 중심으로 풀어갔고요. 백돌리오는 1번마 히트 포인트 중심으로 풀어갔습니다. 일요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정한 6경주, 승부 경주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강축의 후차권 혼전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강축이라면 최근의 경주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죠. 1번마 헬켓이란 마필을 저는 축마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승급해서 이렇다 할 걸음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승급해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지구력이 좀 닿죠. 그래서 참고 한 발을 써봤는데 지난 경주는 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경주는 어찌 보면 주로 컨디션이 좀 가볍지 않았나라고 평가되는데 이번 경주가 1300m라지만 1번마 헬켓은 가장 좋아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강선행마가 없다. 뭐 자신의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1번마 헬켓은 좀 믿고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차권에서는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두 마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걸림돌이 있는 한두의 마필도 있지만 배당이 허락된다면 세 방까지 가겠지만 두 방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상경주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 총 7두의 단출한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단출한 편성 정말 전개에 풀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자 백두니요 이번 경주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싶다. 어떤 말이 될까요? 저는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에 집중하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바로 3번마 글로벌 코리아라는 전력이죠. 자, 이 마필은 작년 12월 달의 경주 이후에 그때 당시에도 다이나즈 그드림이 이끄는 흐름에서 나름의 선전을 해줬고요. 파행 때문에 주의가 좀 많이 늘어졌던 전력이었어요. 공백전이었던 5월 달의 경주가 당시가 로드셀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끌었던 흐름이었는데 부중 자체가 좀 무거웠다는 판단입니다. 로드셀은 이 다음 경주에서 미라클 볼트와 싸우는 경주에서도 다시 한번 이겨낼 만큼 그만큼 그때 흐름이 좀 빨랐다고 평가를 하는데 3위권의 모습도 저는 잘 뛰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직전보다 좀 덜어낸 부담 중량, 선위권에서의 가능성, 빠르게 보여주는 회복세라면 글로벌 코리아 이번 경주라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지난번보다 이제 부담 중에 좀 낮아진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은 레이팅 점수가 31점까지입니다. 근데 이번엔 35점인데 기준 부중을 달고 있는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은 말이 지금 가락공원이라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가락공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중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마 글로벌 코리아의 변화된 모습 보여줄 것이다. 이런 표현했고요.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차권에서는 1억 8,2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 데뷔 도입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마필인데 솔직히 좀 기대했던 만큼의 위력감은 떨어지지 않나 싶은 모습도 있습니다만 힘에서의 예가 굉장히 계속해서 치를수록 좋아지고 있는 마필인 바로 3번 벌마이신입니다. 마필 자체의 주폭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직전과 동일한 1300m 충분히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승급진이라도 관심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6번마 소나타존이 최근에 취입으로 싸우면서 연투를 이뤄냈습니다. 모두 다 인코스에서 모래를 맞는 전개 속에서 차분하게 스무스한 전개를 펼치면서 올라와줬다는 점에서 역시나 직전 대비 가벼워진 부중, 5경기수 연속 기승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그라운드킨이란 마필이 직전 경기에서 나름의 좀 변화를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어요. 게이트 이탈 자체만큼은 좀 가장 좋았다고 평가를 했는데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하면서 상위권 충분히 직전의 변화 속에서 이번에 훈련 패턴이라면 상승세의 걸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딱 한 마필만 좀 여쭤봅시다. 1번마 가락공원. 이 마필은 입구 기수가 이상하고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 중에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뭔가요? 네, 상태적으로 봤을 때 가락공원 이번 경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좋게 판단했었는데 출전지기가 짧아진 점 56.5라는 상대적인 부담 중에 올라갔다는 점에서 무조건 배제하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마필까지는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해봤습니다. 출주 중에는 뭐 이마필이 뛰어왔던 거 보면 매번 2주 만에 나와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부담 중량보다는 금유경마 뛰면서 내 축기로가 무겁더라 얘기인데 뭐 이쿠 기수가 충분히 해결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계속해서 늘어난 그 부중 자체가 마음에 계속 걸리는 모습이라 당의 상태까지 파악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본막 가락공원이나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 보면 좀 강자들 틈에서 막강 추진력을 발휘했던 말입니다. 이번 레이스가 뭐 아주 빠르지 않은 레이스라고 평가해서 일본막 가락공원 적정거리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막 가락공원 중심으로 좀 풀어가겠습니다. 백돌리온하고 견해차가 이제 7두가 출전하는데 견해차가 있어요. 저는 가락공원 중심으로 좀 풀어가겠고 백돌리온은 3번막 글로벌 코리아 중심으로 해서 4번마 벌마이신, 6번마 소나타존, 2번마 그라운드킨을 상대마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주하고 있습니다. 예, 1700m인데요. 제가 1300m라 좀 그랬던 기억이 나서 1700m로 정정하겠습니다. 백돌리온 이번 경주는 두 마필이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도 있는지 아니면 두 마필의 우세가 예측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두 마필의 우세가 좀 예측이 되는데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도 한두 두두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전력은 역시 10번마 토탈 워커였습니다. 이해동 기수, 과거 이기훈 기수였죠. 개명을 하고 나서 오히려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 입상 자체는 한 번밖에 못 끌어냈어요. 변화를 보인 시점에서 정말 힘들게 입상을 했었죠. 1700m를 뛰었던 4월달의 경주 땐 전개를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했고 정말 맨 후미권 직선에서 취입을 해내면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흐름이 빨랐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좀 못 잡았던 모습이 아쉬웠는데 지금 이번 경주에선 드디어 문세영 기수로 안정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크게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대 마필들의 흐름도 빠르지 않다는 점, 여력감이 큰 마필들이 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의 토탈워커는 무섭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역시 최근의 기세가 열과 좋은 마필 오마 썰럭입니다. 직전에 1700m 조던에서 기대했던 것보다의 모습은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 마필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선두권을 빠르게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썰럭 자체가 뭐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모습을 표출할 수 있는 모습이고 이번 경주 자체에서 훈련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 우선적인 관심권의 세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마 아임 웰 암드란 마필 자체가 직전에는 안쪽에서 몰아주지만 전개가 꼬인 모습으로 후미권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3월달의 경주에선 기습적으로 선두권도 장악이 가능했던 전력이에요. 순발력이 결코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필의 기습 가능성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7번마 파워 심포니가 역시 추진이 좋은 이찬호 기술이라면 이 마필이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라 한발 가능성도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썰록, 토탈워커 두 마필이 위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썰록이 57이에요. 국산마, 포인마지. 그리고 이제 포인마고 10번마 토탈워커는 이제 문세영 기수. 그래서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병마라고 파워 심포니 그리고 이제 아이엠웰 암드란 마필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말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은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마 아이엠 와일드가 아임웰 암드의 스피드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명을 어렵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경주 때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좀 마명을 좀 버벅댔는데 아이엠웰 암드 이 마필은 좀 마체가 좀 얇은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9번을 말씀해줬고. 저는 또 다른 마필을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번마 스타 시즌이란 마필입니다. 정말 고기가 높습니다. 정말 고기가 높은데 8번마 브룩스, 9번마 아이언 암드 이런 마필들이 앞에 갈 수 있겠지만 저는 2번마 스타 시드니가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야 한 표를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2번마 스타 시드니도 복병권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반부 오늘 1위 경마에 보면 8경주하고 이제 9경주가 연속적으로 이제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어찌 보면 뭐 8경주는 한일전이라고 이제 색깔을 명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9경주 같은 경우는 퀸즈 투어 첫 관문입니다. 과연 이제 어떤 말에 옷을 하고 올해 또 퀸즈 투어 대표만은 어떤 말이 될지 이번 경주에서 좀 잣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9경주 출마해 보시죠. 일요 9경주입니다. 호나 오픈 14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 총 13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안말들 간의 대결이에요. 이 안말들 간의 대결은 정말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또 대상 경주 퀸즈투어의 첫 관문 뚝섬배로 펼쳐집니다. 교류 경주로 펼쳐지죠. 뭐 부산 말들이 매번 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1400m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로 가장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경주입니다. 백돌 의원 1400m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전개가 유리한 마필 이런 말이 유사할 것 같은데 어떤 말이 유리할까요? 네, 9경주 뚝섬배 앞말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대상 경주에서도 앞말 경주는 상당히 좀 고심이 심하고 많은 이변이 발생한 것도 사실인 경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항상 대상 경주, 부산과 교류전이 치러지는 경주에선 우선적으로 저희도 분석하는 입장에서 부산 마필 먼저 눈이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번 뚝섬배만큼은 오늘의 경주만큼은 서울 마필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빛의 정상이란 마필을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빛의 정상이란 마필은 1800m보다는 1200, 1400에서의 선전 자체가 계속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선두권을 장악하는 레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흐름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빠른 흐름에 추위권의 모습을 많이 보였던 마필인데 사실 직전의 경주도 저는 입상이 가능했다고 평가를 했던 전력이었어요. 하지만 초반에 앞선 마필들에 비해서 전기가 살짝 밀린 가운데 종반 주폭만 가지고서 3위권의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는 주폭을 보여줬다는 판단이고요. 상대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중량 자체도 많이 달아본 빛의 정상, 흐름에 민감한 흐름 자체에서도 빠르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최근의 주폭과 빛의 정상의 잠재력이라면 충분히 우선적인 기대감을 앞서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네, 빛의 정상. 정말 그 데뷔전초 때 보면 코들레도 하고 그리고 어릴 때 보면 그 어린 말 그 외상 경주 특별 경주였을 겁니다. 정말 그 6열 외곽을 전개하고 저렇게 뛰고도 들어올 수 있을까 이랬단 말입니다. 장거리 와서 좀 그런데 주춤했었죠. 근데 1번마 빛의 정상은 1400까지는 전개가 상당히 용이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말 아닌가 저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상대마는 어떤 말을 주목했습니까? 후차권에서는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 중에서 역시 최근에 안정감이 좋았던 12번마 미즈마고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에서의 여유가 굉장히 좋은 마필로 뭐 최근에 보여줬던 끝걸음 뭐 상대를 감안했을 때도 정말 많이 잘 조졌다고 전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직전의 경주에서도 뭐 돌아온 연표와 막판까지 코차 승부 속에서 보여준 주폭 자체는 상당히 인상이 강했던 모습인데요. 흐름에 관계없이 자기권을 뽑아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미즈모가의 선전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변화가 좋은 안쪽에 있는 이범호 퀸즈 챔피언의 직전 주폭이라면 이번 경주도 결코 무시는 못한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과거 선행권의 모습에서 최근 선입추위권의 모습, 무엇보다 직전 1800m에서 상대가 강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참았던 전개 속에 마지막에 보여줬던 폭발력이라면 퀸즈 챔피언의 최적 전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 9번마 한라축제란 마필의 최근에 선입권에서의 가능성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라축제란 마필은 역시 1등급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선행을 나섰을 때 잘 떠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1400 시절에는 선입권에서의 기본기도 출중했던 모습이라 이번 경주 선행 자체는 불투명할 수 있어도 선입권에서 근성 준 한라축제는 반드시 이변 도전 세력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마를 유출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1400m, 부산 경마는 1600m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출발하면서 자리 싸움을 하죠. 근데 출발하면서 그 자리 싸움하는 과정이 가장 긴 직선주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들 간에 경합이 일어나면 추임력 있는 마필들이 참고 한 발을 쓰거든요. 근데 대상경주 같은 경우도 대상경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고 있다가 딱 한 발을 쓰는 말들이 의외로 이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주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런 마필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미즈마구도 이렇게 뛸 때 보면 지난번엔 추입으로 싸웠다 하지만 거의 선입권에서 승수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보면 11번만 헤이킨이 보이는데 헤이킨이 그 추입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선입으로 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헤이킨 자체는 직전 경주에서는 좀 잘 쳐줬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의 여건이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지는 하루였던 가운데 추입을 보여줬던 거라 보여준 걸음 자체는 분명히 강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뛰어왔던 상대들보다 헤이킨이 지금 만나는 상대, 이번 경주에 만났던 상대들은 좀 더 강해 보입니다. 흐름 자체, 더군다나 오히려 장거리라면 낫다는 판단인데 1400m에서 타이밍을 잡기는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부산 내려가서 1600m에서 입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퀸즈 챔피언이 그렇게 탈 수 있겠고요. 그다음 미즈마구가 그렇게 탈 수 있고 11번만 헤이킨이 그렇게 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마필을 여쭤봅시다. 13번만 유역블루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이 마필은 작년도에 퀸즈 투어의 1순위 후보였거든요. 전혀 말씀 안 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이거? 뉴욕블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태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5두마번은 잡았습니다. 이제 4두마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뉴욕블루는 과거 오픈 경주 때 그때 낙마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때 열창 때문에 한동안 주기가 많이 늘어졌었죠. 재검 때 모습은 기록 자체가 0.2초 치르긴 했습니다만 마체 자체가 상당히 좀 무거웠습니다. 5월 1일 때 경주도 빠른 흐름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 속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뉴욕블루도 마찬가지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한 발이 가능합니다. 기본 능력, 잠재력 충분하죠. 하지만 저는 이마필의 상태 자체가 우선적으로 계속 궁금했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유역블루란 말은 상태라고 말씀했는데 과거 이제 그 대상 경기 올라왔을 때 보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했지만 그러고도 착순권에 왔던 말이거든. 정말 제가 보면 강자들하고 뛰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역블루가 정상적이라면 여선 충마급의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랑은 좀 다르게 평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상태가 안 좋다 뉴욕블루 말씀드렸던 것은 발바닥이 안 좋았던 거군요. 발바닥이 좋지를 못해서 전지가 발바닥 딜 때 아파한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뉴욕블루가 직전 경기에 활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경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경주에 보면요, 대부분 마필들 이제 국산마, 외산마필 가릴 것 없이 57의 부중을 달고 뛰죠. 근데 이제 4세 이상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일하게 이제 4번마 실버울프란 마필이 타 마필보다 0.5kg가 좀 가볍게 달고 있죠. 다른 마필은 국산마 장풍파랑도 57, 그리고 빛의 정상도 57인데 실버울프만 56.5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마필이 왜 0.5kg 감량을 받았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반구 마필, 호주산 그렇죠? 호주산 마필에서 0.5kg 감량을 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고 일본마 빛의 정상이 고개가 좀 높잖아요. 흙을 맞고 내선에서 뛰어서 관계 없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인게이트 이점을 발휘해서 그런 전개를 뚫고 나온 적도 많았기 때문에 1400까지의 빛의 정상은 정말 저는 매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빛의 정상의 상대마 세마필을 거론했는데 특별하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복병가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번 뉴욕블루 질문을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세 마필 외에 뉴욕블루만 관심권의 마필로 전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마필의 당일 상태만 확인하고 그 마필이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잘 풀었습니다. 근데 저도 풀고 나면서 풀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1번만 빛의 정상이 그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해요. 빠른 레이스에서도 선취 발휘를 했던 말이기 때문에 1번만 빛의 정상에 좀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서울마리에서 더 그런 기대가 있을까요? 강자들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마 미지마하고 백두현이 서울마피를 좀 오늘 많이 추천드린 것 같아요. 2번마 퀸즈 챔피언 그리고 9번마 한라축제까지 이렇게 말씀해줬고 저는 이런 부분 같아요. 빛의 정상이 전개상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욕블루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킨즈 투어의 1순위 후보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뉴욕블루는 저는 외곽 게이트 했지만 요마피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도 역시 빛의 정상 중심에서 12번만 미즈마하고 그다음에 뉴욕블루 퀸즈 챔피언을 상대마로 지목해봤습니다. 수반력 뛰어난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상 경주라 아니면 이런 부분도 간절히 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마필들, 그런 마필을 좀 응원하는 거, 우승에 응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마 빛의 정상을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후의 변화. 저희들이 이제 사계절이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이 있지만 어찌 보면 뭐 최근에는 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보면 더위를 타는 사람과 덜 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말도 똑같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암말 같은 경우는 뭐 부중도 좀 더 민감할 수 있겠고요. 더위 같은 기온의 변화도 좀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그 레이팅 체계로 교체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암말 우대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암말 경주가 유독 이번 주에 좀 많습니다. 그런 경주는 정말 마필 컨디션을 정말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좀 더 지혜롭게 이번 주 경마를 풀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경주, 박진감 넘치는 대상 경주가 2개씩이나 펼쳐집니다. 정말 즐기는 기분으로 즐기셔도 좋은데 그래도 좀 슬기롭게 지나가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